자유형이 혼자 있을 때 게임을 하거나 TV를 안녕하세요. 언제나 미셸로입니다. 오늘은 구유형의 부속 유형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입니다. 제 주변에는 아주 귀여운 구유형 분들이 꽤 있습니다. 모든 구유형이 다 귀여운 건 아니지만 그들이 사람들과 섞이려는 노력에 애교가 조금 들어가는 거죠. 튀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기분 좋지만 또 너무 특출나다는 것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에게 묻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임에 참석하는 이유를 내가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가슴형 분들과 헷갈리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슴형이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내가 살 수 있는 생존의 이유이고, 구유형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그냥 그 분위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나 혼자 있으면 내가 너무 무가치하다는, 내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가치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우울해지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내 기분에 내 스스로가 잠식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러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또 구유형이 혼자 있기를 싫어하냐? 그렇지 않아요. 구유형은 움츠러들이는 유형으로 혼자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입니다. 혼자서 TV 보고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아주 띵까띵까 잘 놉니다. 하지만 그 누워있는 그 시간, 일상, 현실, 갈등으로부터 벗어나서 혼수 상태에 빠진 것 같은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는 게 그게 문제일 뿐입니다. 구유형은 장중심입니다. 자기 보호와 생존 방식이 아주 중요한 해결 과제가 되어 있는 본능, 힘, 대결 구조로 세상을 보는 장중심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평화롭고 인자한 미소, 몸짓, 매너를 가졌지만 그 안에는 너무나도 큰 분노가 자리 잡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편안한 사람이 그 안에 분노가 있다고?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유형은 안으로 누르고 있는 힘이 엄청납니다. 터질 것 같은 분노를 자기 힘으로 누르고 바깥으로는 평화롭게 웃으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에너지를 발산하는 구유형은 핵심 유형입니다. 핵심 유형은 마치 본능적 욕구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8유형이 외면화된 유형으로 힘을 바깥으로 발산하는 유형이고 1유형이 내면화된 유형으로 힘을 내부로 발산하는 사람이라면 9유형은 힘을 바깥으로도 쓰고 안으로도 쓰는 핵심 유형입니다. 9가지 유형 중에 3유형, 6유형, 9유형이 바로 이 핵심 유형에 해당되고 거부 지점이기 때문에 장중심인 9유형은 마치 욕구가 없는 사람처럼, 가슴 중심인 3유형은 감정이 없는 것처럼, 머리 중심인 6유형은 마치 자기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욕구가 없고 진정으로 감정이 없고 진짜 본인의 생각이 없는 게 아니죠.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숨겨진 유형들은 자신의 본심을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친구들이 이끄는 대로 휩쓸려 다녔기 때문이죠. 다른 유형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유형들은 내 욕구를 말하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가서 그래도 자기 욕구를 지키는데 이 핵심 유형인 분들은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서 이끄는 대로 하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본심을 알아내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구유형의 자아 이미지는 나는 평화롭다입니다. 침착, 차분하며 만사태평합니다. 아마도 난 그런가 봐. 난 아무래도 괜찮아. 이런 편이죠. 구유형은 존재 자체가 거부당하고 거절당했다 라는 느낌 때문에 내가 중요했던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기본적인 두려움은 연결을 잃는 것, 자기 혼자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이런 기분은 정말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평화로움을 위해 평화에 집착하며 갈등을 회피합니다. 나의 자아 이미지를 지켜야 되니까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언제나 갈등이 존재합니다. 사람 사이에서건 일에서건 자기 자신과의 사이에서도 갈등은 언제나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구유형은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몇 날 며칠이고 잠을 자거나 TV를 보면서 밤을 새우거나 게임으로 아주 깊이 빠져듭니다. 같은 음악을 계속 반복해서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열정이 게으름인 것입니다. 갈등을 회피하여 아무것도 결정하거나 해결하지 않고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들의 뒷모습은 마치 바위덩이가 앉아있는 모습 같죠. 밥 차리는 것도 귀찮고 장을 보러 나가는 것은 더 귀찮고 TV 앞에 앉아 화장실 가는 것도 미뤄버리는 그들의 게으름은 아주 절정에 이르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애정과 사랑입니다. 너는 거부당하지 않았고 너는 거절당하지 않았고 언제나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랑이요. 구유형은 집중력이 부족하고 우유부단하고 느립니다. 수동적으로 공격하죠. 이러한 성향이 남들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주위 사람들은 열정이나 활기,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날개를 선택합니다. 구유형의 8유형 날개를 중재자라고 하고 구유형의 1날개를 쓰는 사람은 몽상가라고 표현합니다. 리스 허드슨의 18가지 날개 유형을 설명한 것을 보면 구유형의 8날개를 쓰는 사람은 미숙할 땐 복수심이 있고 정상 범위 안에 있으면 자기 만족을 할 줄 알며 중재하는 사람이 되고 성숙한 수준은 부드러운 강함을 갖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유형의 1날개를 쓰는 사람들 중 미숙한 사람은 자의적, 일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사람이 되고 정상 범위에 있는 사람은 호색적, 정력이 넘치거나 몽상가 같으며 성숙한 범위에 있는 사람은 순수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기복에 따라 미숙한 범위에서 성숙한 범위까지 오르내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나 자신을 잘 바라봐주고 인정해주고 지켜봐주면 우리는 정상 범위, 성숙한 범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상 범위에서 꾸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또 만약에 그런 날이 나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고 자부하기보다는 조금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속유형 3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유형에는 자기보존 본능, 개인적 본능, 사회적 본능이 있죠. 그럼 구유형의 자기보존 본능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들은 식욕에 집중합니다. 삶의 요구나 흥망성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전혀 개의치 않음으로써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중요한 것을 무시하고 사소한 것으로 그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일단 필요한 것이 충족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고통이나 말다툼을 차단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먹고 마시면서 TV나 영화에 취해 있거나 음악을 들으며 마비시키는 행위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행위 패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 당신은 행동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섞여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당신은 결정을 미루거나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고 분리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구유형의 1날개를 쓰는 자기보존 본능의 여자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6유형의 5날개를 쓰는 남자분과 결혼했어요. 구유형과 6유형은 서로 화살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호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유형 다 핵심 유형으로 욕구를 드러내기도 하고 드러내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좀 무난하고 편안한 성격의 사람들이에요. 특히 6유형의 7날개보다는 5날개인 사람이 조금 더 무던한 성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9유형과 6유형은 서로 호감이 되고 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이제 이 여자분 집에 놀러 갔을 때 정말 놀랐어요. 집에 먹을 게 진짜 많아요. 8유형 집에 가도 먹을 게 많거든요. 종류별로 언제 손님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 8유형 본인이 먹을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요리하는 것도 굉장히 즐겨해서 8유형 집에 가도 먹을 게 참 많습니다.
구유형의 자기보존 사람들은 식욕에 집중하기 때문에 집에 먹을 게 많습니다. 하지만 팔유형의 요리를 즐겨하는 사람과 구유형이면서 식욕에 집중하는 자기보존 본능의 차이점이 뭐냐면, 팔유형은 재료가 많습니다. 요리를 즐겨하기 때문이죠. 사람들한테 해주는 것도 좋아해요. 활동적이니까. 요리하려면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세한 부재료, 주재료, 또 그런 다양한 양념들 큼직큼직한 통에 다 담아서 보관해 놓고 있거든요. 하지만 구유형은 쉽게 해먹을 수 있는 요리가 많더라고요. 저는 집에 레토르트 식품이 그렇게 많은 집은 처음 봤어요. 오히려 그분 때문에 제가 레토르트 식품에 빠졌어요. 게다가 저는 야채를 냉동실에는 잘 보관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집에 가서 애들을 볶음밥을 해주겠다며 냉동실에서 다져놓은 야채를 꺼내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유식을 하는 엄마도 아닌데 냉동실에 야채를 손질을 해서 넣어놔?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매번 뭔가 애들한테 요리를 해줄 때마다 요리가 너무 귀찮기 때문에 야채를 손질해서 냉동실에 보관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한 달 정도면 그 야채를 다 소진하게 되고, 굳이 냉장실에서 썩는 야채를 만들지 않아도 되고, 그 썩어가고 곰팡이 나는 야채 치우는 것도 참 귀찮고 싫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요리도 잘 하지 않을 뿐더러 요리를 했을 때 그 번거로운 야채 손질이 싫어서 미리미리 샀을 때 다 다져서 냉동실에 넣어 놓는다는 겁니다. 저도 그때 한 수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엄마를 따라서, 그분은 거의 채만 썰어서 넣어 놓으셨는데 저는 채 썬 거, 좀 크게 썬 거, 다져 놓은 거 모양별로 냉동실에 넣어 놨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편리하다니. 이게 바로 구유형입니다. 구유형은 너무 귀찮음이 심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해요. 이게 부단 집안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가서도 구유형은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찮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편하게 빠르게 저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머리를 굴리거든요. 오히려 머리형이 머리 잘 못 씁니다. 장중심인 구유형이 머리를 얼마나 잘 쓰는데요. 효과적으로 빠르게 귀찮은 것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일을 해내고 맙니다. 이게 바로 귀찮은 게 싫어서라는 이게 시발점이에요. 뭔가 순서대로 일정한 계획표대로 움직이는 머리형과는 조금 다르죠. 훨씬 더 효율적이고 융통성이 뛰어나며 밀어붙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구유형은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먹을 것만 쌓아놓느냐? 물티슈, 세탁세제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쌓아놓아요. 그것도 대용량으로. 물티슈나 기저귀 같은 거 갑자기 인터넷에 싸게 올라오면 엄마들이 여러 박스를 쟁여놓기도 하거든요. 이분은 근데 한 번에 8박스, 10박스씩 막 사시더라고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좀 싸게 올라오면 내가 좀 많이 고민이 되는데 좀 많이 사올까 해서 3박스를 산 게 여태까지 제가 샀던 최대치 용량이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많이 사면 집에 쌓아놓을 데가 없어요. 물티슈 3박스면요 10개씩 들어있으면 30개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집에 20개의 물티슈가 있었어요. 그러면 집에 갑자기 50개의 물티슈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거 쌓아놓는 거 저는 진짜 싫어하는데 장중심인 사람들은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 거 사소한 거 쌓아놓는 거 일도 아니고요. 구석에 처박아 놓으면 되니까요. 뭐든지 대용량, 큼직큼직, 스케일 크게 쌓아놓습니다. 특히 장중심이면서 자기보존의 사람들이 그게 더 심합니다. 구유형의 1대1 관계를 중요시하는 개인적 본능의 사람들은 일치에 집중합니다. 당신은 특별한 타인과 일치함을 이룸으로써 이루어지는 조화를 갈망합니다. 이때 다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구루, 지도자, 대중매체의 인물, 자연,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자신에게 인생의 초점과 방향을 가져다주고 또 존재의 이유를 부여해주는 일치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과 일치할 때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되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영적인 일치를 매우 갈망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개성을 잃어버리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다른 사람에게 몰입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사로잡혀 마침내 자신을 발견하였다고 여기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게 보통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를 그 특별한 타인으로부터 얻습니다. 당신 파트너가 행복할 때 당신도 기쁘고 누군가에게 몰입할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슬픕니다. 구유형의 개인적 본능인 사람들이 이런 완벽한 누군가를 찾으려고 하고 낭만적인 모습이 많기 때문에 사유형과 헷갈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에도 조금 설명드렸듯이 가슴 중심인 사람과 장 중심인 구유형은 정말 다르죠. 특히 사유형과 구유형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주십니다.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고. 이 두 유형의 차이점은 굉장히 사실은 명확합니다. 사유형은 가슴 중심이고 구유형은 장 중심이에요. 가슴 중심인 사유형은 애정이 결핍되어 있는 상황이고 구유형은 장 중심이기 때문에 생존의 이유가 결핍되어 있죠. 사랑하는 방식이 아예 다릅니다. 사유형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유형 분들이 나도 저런데, 나도 혼자 있으면 우울한데, 이런 것들의 감정이 공감이 되는 겁니다. 가슴형인 사유형의 자아 이미지는 나는 특별하다입니다. 왜 나는 특별하다라는 자아 이미지를 가졌냐? 내 존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받으려고 내 존재를 가면으로 씌운 겁니다. 내가 뭔가 좀 특별해 보이려고. 약간 우울한 느낌, 그 다음에 우아한 표정과 몸짓, 옷 스타일을 가꾸면서 사랑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유형과 구유형은 움츠러드는 유형으로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죠. 사유형도 혼자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형이 혼자 있을 때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며 밤을 새거나 하루 종일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유형은 혼자 있을 때 책을 읽고 일기를 쓰고 기도를 하고 시를 쓰고 사진을 찍습니다. 자기의 취미생활과 연결되는 혼자 고요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혼자만의 그 깊은 감정에 빠집니다. 그게 우울해서 자기 감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감정 자체가 원래 우울하고 그 우울한 자기 내면을 깊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 감정에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하지만 구유형은 혼자 있을 때 자기 감정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은 온전히 차단한 채 내 생각도 멈출 수 있는 TV, 게임, 영화, 핸드폰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걸 바로 혼수 상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 감정과 일상의 모든 것들을 배제시키고 내가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하고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구유형과 사유형은 너무 다르죠. 하지만 구유형의 개인적 본능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도 완벽한 배우자를 찾는 그 모습이 사유형과 비슷하다는 설명입니다. 제 주변에 구유형이면서 팔 날개를 쓰는 남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주 20대 초반부터 그분을 봤는데 그분이 자주 하던 말이 내가 원하는 여자는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 애초에 찾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걸 그렇게 주의 깊게 새겨듣지 않았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없는 사람, 그런 아주 완벽하고 나와 내 몸과 내 영혼과 내 생각과 완전히 일치되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진짜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죠. 어디서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만나도 놓치기가 일쑤고 그 사람과 사귄다 하더라도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내 마음에 들이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갈등이 시작이죠. 부유형 갈등 싫어하잖아요. 귀찮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모든 것 일일이 다 설명하기 피곤해집니다. 그러면 연결을 끊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 거죠. 갈등을 끊어내는 게 오히려 더 평화로우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결국 어떻게 됐냐? 선교에 집중하더라고요. 해외 봉사활동을 나가고
선교 활동을 나갑니다. 일을 따로 하면서 시간을 내서 돈을 들여서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왜냐? 일치를 이룰 사람이 없을 땐 종교적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요. 종교는 나를 배신하지 않잖아요. 종교는 나와 완전히 일치를 이룰 수 있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개인의 선택이죠. 그러고 보면 돈을 쓰는 것도 부속 유형마다 다릅니다. 자기 보존의 사람들은 나를 지키는데 돈을 제일 많이 써요. 음식을 사고 옷을 사고 집안에 필요한 것을 채워넣는 것에 제일 돈을 많이 씁니다. 혹은 돈을 모아놓는 거에 집중할 수도 있죠. 개인적 본능인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돈을 제일 많이 씁니다. 아니면 나를 꾸미는데, 왜냐면 매력이 있어야 되니까. 사회적 본능인 사람들은요, 친구들에게 돈을 제일 많이 씁니다. 가족에게는 요만큼도 안 써요. 아까운가 봐요. 이 부속 유형에 따라 나의 생활이 달라지고 나의 돈 씀씀이도 달라집니다. 알면 알수록 애니어그램 참 신기한 것 같아요. 9유형의 사회적 본능인 사람들은 참여에 집중을 둡니다. 당신은 소속감, 포함되어 있는 느낌, 활기를 느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집단에 속하고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갈등이 있을까봐 어떤 집단에 온전히 투신하지는 못합니다. 당신은 뒷전에 있을 때 아주 행복하고 속하고 싶어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당신에게는 집단의 조화를 중요시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참여하기를 원하고 하나의 행복한 가족으로 사이좋게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집단 활동에서 소비하는 에너지가 내적인 일에 사용될 수 있는 에너지를 별로 남겨놓지 않는 반면 집단의 사고방식이 자신으로부터 숨고자 하는 당신의 성향을 강화시킵니다. 당신은 집단에서 자기 자신을 잃고 동화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는데 만족합니다. 마지막 설명이 참 구유형을 대변해주는 설명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된다. 자기 보존 본능을 가진 구유형은 가족에게 모든 사람이 되면 자긴 그걸로 만족합니다. 가족들이 행복하면 내 욕구를 참아도 행복합니다. 개인적 본능인 사람은 상대방이 행복하면 내 욕구를 참아도 행복합니다. 사회적 본능인 사람들은 이 공동체가, 이 모임 안에서 내가 좀 말수를 줄여서 내가 내 욕구를 말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람들이 행복하면 나는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착각이죠. 어떻게 내 욕구를 말하지 않는데 행복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건 그냥 겉으로 느껴지는, 그냥 지금 이 시간을,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것밖에 되지 않겠죠. 구유형의 팔 날개를 쓰는 사회적 본능인 사람이 제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구유형의 팔 날개를 쓰면 1날개를 쓰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활동적입니다. 근데 구유형의 팔 날개를 쓰면서 사회적 본능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모임을 잘 나갑니다. 모임밖에 없어요. 선후배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친구들 모임, 학교 모임, 취미활동 모임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다 보면은 전화 연락이 끊임없이 와요. 그럼 그 전화를 받는 모습에 가족들이 낯섭니다. 왜냐? 가족들에게 하는 거랑은 전혀 딴판이거든요. 장중심인 사람들은 굉장히 매너가 좋고 깍듯합니다. 이 깍듯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여자분이고 남자분이고 장중심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타인을 만났을 때 혹은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보다 윗사람을 만났을 때 굉장히 깍듯합니다. 머리 중심인 사람들은 깍듯하다는 표현보다는 조금 낯설지만 이 낯섦을 조금 숨기고 인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가슴형인 분들은 이미
미소가 장착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낯선 사람이든 아니든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상관없이 친절한 미소로 다가가고, 장중심인 분들은 깍듯하게 매너를 지키면서 다가갑니다. 그게 일상에서도 똑같더라고요. 근데 사회적 본능인 사람들은 더 주변 사람을 잘 챙기며 깍듯하고 매너 있게 행동합니다. 그러니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구유형이 얼마나 좋겠어요. 언제나 매너 있고 깍듯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요구는 다 들어주고 진짜 최고죠. 다만 그 본인은 자꾸 썩어 들어간다는 거, 그게 좀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구유형의 사회적 본능인 분들은 전화가 많이 오면 그 모임에 다 참여하려고 노력합니다. 다 가서 식사를 하고 다 가서 술을 마시고 그분들과 동화되고 그분들의 취미를 공유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이 구유형이 집에 틀어박혀서 혼수 상태에 빠진 상태를 어떻게 하면 깨울 수 있냐,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다시 행동으로 이끌 수 있냐라는 질문이 꽤 있어요. 저도 그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유형을 일으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혼수 상태에 빠진 그분을 깨울 수 있을까? 저와 저희 가족이 썼던 방법은 약간 비열하긴 한데 협박이었어요. 두 가지 협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아들이 이제 4살이고 얼마 전에 40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기저귀를 뗐습니다. 기저귀를 뗄 때에는 이제 낮 기저귀부터 떼서 밤 기저귀로 가거나 밤 기저귀로 시작해서 낮 기저귀로 가거나 이렇게 아이의 성향에 맞게 기저귀를 떼게 되는데, 우리 아들이 처음부터 이제 차근차근 잘 해왔는데 밤 기저귀 떼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 새벽에라도 쉬가 마려우면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게 귀찮은 거죠. 잠이 더 중요해요. 본능적이니까요. 그리고 구유형은 귀찮은 걸 본래 싫어하기 때문에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쉬가 마려워도. 근데 이제는 기저귀를 하면 안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기저귀를 벗겨놨더니 이불에 쉬를 하는 거죠. 매일매일 이불을 빨았어요. 아침에 눈도 떠지지 않는데 그 이불과 쉬에 젖은 옷을 벗기고 아침부터 애를 샤워를 시키고, 어떨 때는 이불에만 싸면 되는데 베개에도 싸고 그래서 제가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서 우리 아들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불을 굉장히 애착해요. 이불이라고 인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아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키티 이불이 있거든요. 너 한 번만 더 새벽에 일어나지 않고 이 이불에 쉬를 하면 키티 이불 버릴 거야. 그리고 엄마는 이거 농담 아니고 진짜 버릴 거야. 그 전에 우리 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장난감을 함부로 하고 엄마한테도 함부로 해서 제가 정말 화가 나서 그 장난감을 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우리 엄마가 내가 쉬를 하면 진짜 이 이불을 버리겠구나 한 번에 알아들은 거죠. 그리고 그날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쉬를 하러 가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부터 5시 사이에 한 번씩 일어나서 엄마 쉬 마려워요. 엄마를 깨워서 화장실에 가서 쉬를 하고 다시 잡니다. 그 뒤로 몇 달 동안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왜냐? 키티 이불은 너무 소중하니까요. 협박이 통했다는 겁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조건이 협박밖에 없다니. 너의 소중한 것을 뺏을 거야. 이거밖에 없다니 너무 좌절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간식으로 구슬리고 계속 설명해줘도 도무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건 너무 귀찮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새벽에 일어나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는 습관이 잘 길러져서 이제는 7시 넘어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갑니다. 진짜 협박밖에 없는 걸까요? 저의 최측근인 구유형의 팔날개를 가진 사회적 본능의 이 분이 방에 처박혀서 끼니를 간신히 컵라면으로 대신하고
게임으로 몇 날 며칠을 지속을 하는데 가족들이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연불이 나죠. 결국은 그 분에게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 그렇게 계속 살아.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컴퓨터 끌어안고 하루 종일 컴퓨터 해. 계속 게임해. 평생 그렇게 살아. 그렇게 계속 살면 너 아빠랑 똑같은 사람 될걸? 잘됐다. 보기 좋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욕을 하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는 정말 끊임없는 사랑과 애정이 존재했다는 거죠. 근데 사랑과 애정으로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협박으로 일어난 거예요. 아주 비열한 방법인데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앞으로 제가 좀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면 업로드할 때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는 에고가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짓 나에게 자꾸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구유형일 경우에 계속 그렇게 혼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 누군가가 협박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계속 살아야 되는 걸까요? 에고는 우리에게 기본적인 욕망을 계속 추구하고 성격 유형을 계속 강화시켜서 이럴 때만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고 사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평화롭고 갈등이나 문제가 없으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괴롭히거나 화나게 하지 않을 때, 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화로울 때 나는 비로소 사랑받을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속임수일 뿐이죠. 이들이 원하는 상태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방어기제, 집착, 열정, 회피를 계속 반복하며 같은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것이 애초에 시작이 잘못되어 있는 속임수니까요. 에고는 참나로부터 분리된 결과죠. 대체물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은 결핍의 소산이에요. 성격의 두 축을 이루는 기본적인 두려움과 기본적인 욕망은 그 결핍 때문에 생긴 그 두 가지 측면에 불과합니다. 참 자유는 절대로 에고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유형은 주변의 모든 사람이 좋고 괜찮다면, 내 욕구는 숨기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좋고 괜찮다면 이라는 이런 생각과 진념, 신념에서부터 그렇게 할 수 없더라도 나는 이미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존재이다. 이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런 생각의 전환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거저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일깨우는 신호에 집중할 것, 두 번째는 의식 성찰입니다. 일깨우는 신호는 나도 모르게 내가 이제 건강한 범위에서 벗어나서 나의 에고와 좀 더 동일시되고 있으며 곧 갈등과 다른 문제들이 이전과 똑같이 생기리라는, 이런 같은 패턴이 또 생긴다는 것을 미리 알아채릴 수 있는 신호입니다. 구유형은 자신의 욕구 없이 다른 사람의 요구를 잘 들어줍니다. 그렇게 물러남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물러나고 내 욕구로부터 물러남으로써 수동적인 공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저항하는 거죠. 이럴 때 나 스스로 알아차리면 됩니다. 아, 내가 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욕구를 무시한 채 다른 사람에게 의견대로 따라갔구나. 어차피 그 사람들에게 의견을 따라가는 척하면서 뒤로 가서 다른 거 할 거잖아요. 그렇게 뒤에 가서 자꾸 따르게 하지 마시고 미리 멈춰보는 겁니다. 구유형의 수동적 공격이라는 것은 뒤에 가서 막 공격한다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는 알겠어 해놓고 뒤에 가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던지. 그 후에 일깨우는 신호에 반응하고 의식 성찰을 해보면 됩니다.
무책임하게 내 생각과 관계없이 남에게 끌려갔나? 나를 살펴봅니다.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고 게으르게 지내진 않았나? 나를 살펴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보고 바라봅니다. 나를 일깨워주고 멈추고 그 다음에 의식 성찰을 꾸준히 하고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다 보면 구유형의 열매인 적극적인 행동, 근면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구유형이 힘이 얼마나 센데요. 실제적으로도 건강한 신체를 타고났기 때문에 힘이 세고 내면의 나의 욕구를 누르고 있는 힘도 세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아주 넘쳐납니다. 그 넘치는 에너지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만나기만 한다면 구유형 아무도 못 말립니다. 막을 재간이 없어요. 힘이 넘치기 때문에. 확신이 선 일에만큼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거든요. 일도 잘하고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건강한 신체와 편안한 미소를 가진 그들은 모두를 반하게 하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면서 의지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너무 멋지죠. 의식 성찰의 방법에 대해서는 9가지 유형 설명을 다 마친 후에 추가로 강의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중심의 1유형, 부속유형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